이건 10만 달러짜리 진짜 애완용 상어 수조입니다. 말 그대로 고기 덩어리를 먹여야 하죠. 저는 사람들이 이런 애완동물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리고 1달러짜리 애완용 아셀로 틀까지 온갖 종류의 수생 애완동물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달러짜리 아셀로 틀 판매 게시물을 찾아 넣어요. 그런데 아셀로 틀은 보통 1달러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아셨나요? 그래서 좀 걱정됐습니다. 상태가 안 좋거나 할까 봐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다행히 멀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니 판매자는 카메라에 나오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아셀로 틀수조를 보여주면서 왜 1달러에 파는지 설명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애완용 아셀로 틀이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이 수조 안에 아직 팔지 못한 새끼 중 하나가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깨끗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담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무사히 도착했네요. 그런데 이 아셀로 틀의 상태가 좀 걱정됩니다.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괜찮니? 꼬마야, 내가 너를 안아올려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불행히도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야기 아셀로 틀의 몸을 자세히 보니 오른쪽 앞발이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말이죠. 네, 아셀로 틀 새끼들은 워낙 연약해서 앞발이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맙소사, 정말 안 됐네요. 이 녀석을 도와줘야겠어요. 다행히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물에 넣으면 수많은 작은 피벌레로 변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아기 아셀로 틀에게 가장 영양가 높고 맛있는 먹이들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녀석에게 블러드웜을 뿌려줬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셀로 틀은 팔다리를 잃어도 재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이 블러드웜을 먹으면 이 녀석도 손을 재생할 수 있는 영양분을 얻게 될 거예요. 와, 단돈 1달러에 이 녀석을 키울 수 있다니 정말 최고네요. 엄청 크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이 아기 아셀로 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좀 더 큰 수조를 꺼내서 바닥재를 깔아줬습니다. 우리 아셀로 틀은 아직 작고 아기지만 성장 속도가 정말 빨라요. 몇 달만 지나면 이 수조가 꽉 찰 거예요. 장식은 말 그대로 그냥 이 큰 나무 조각이랑 차고에 굴러다니던 수생식물 몇 개만 쓸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끝이에요. 아기 아셀로 틀은 피부가 정말 쉽게 긁히거든요. 우리 녀석은 이미 앞발 하나가 없어서 좀 더 클 때까지는 최대한 간단하게 꾸며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귀엽죠. 이제 실내로 들여 보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기 악셀로 틀을 새 집에 풀어줬어요.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헤엄치고 새 사육장을 탐색하는지 보이시죠? 네, 아기 악셀로 틀의 특징 중 하나는 어른 악셀로 틀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는 거예요. 잠깐 재밌는 걸 하나 해볼까 해요. 악셀로 틀 얼굴 근처에 벌레를 놓아두면 어떨까요? 벌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갈까요?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같네요. 네, 그냥 아셀로 트리 낚시 미끼처럼 제 핀셋을 따라오게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넣어요. 놀랍게도 녀석이 꽤 오랫동안 통나무 위로 핀셋을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지루해져서 헤엄쳐 가버렸죠. 그래도 어항 안에서 이리저리 유인하는 건 꽤 재밌어 넣어요. 그리고 가끔씩 벌레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게 해줬는데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댓글로 이 녀석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지, 손이 나으면 그냥 영상 찍을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10만 달러짜리 애완상어를 비롯한 다양한 가격대의 물고기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100달러짜리 애완새우입니다. 새우 한 봉지가 어떻게 100달러 나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두 봉지가 아니라 3봉지, 4봉지, 5봉지, 6봉지, 7봉지 나 가지고 있답니다. 여기 새우가 엄청 많아서 멋진 타임랩스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족관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새우를 한 수조에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새우는 최고의 청소부 중 하나라서 수조 안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물을 더럽히는 먼지나 조류를 먹어 치우거든요. 여기 있는 새우는 몸이 체리처럼 붉은 색이라서 체리새우라고 불러요. 이름이 참 독창적이죠. 자, 이제 스테이크를 꺼내서 새우들에게 먹이를 주고 타임랩스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먹이를 하나씩 줘볼게요. 저는 새우 사료인 줄 알고 샀는데 여기 보니 물고기 사료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새우로 만든 건가 봐요. 새우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게 놔두죠. 일단 사료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새우 사료 하나를 어항에 넣자마자 근처에 있던 새우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들었어요. 와, 새우들이 새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곧이어 다른 새우 한 마리도 달려들었거든요. 확대된 영상에서 보면 새우들이 작은 입으로 사료를 부수고 먹는 모습이 잘 보이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 사료 한 알에 새우들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정말 북적거렸지만 새우가 이렇게 많은 게 좋은 점이죠.
어떤 먹이든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니까요. 어쨌든 새우들에게 더 큰 먹이를 주기 위해 더 큰 어항을 준비했어요. 이제 새우들을 위한 멋진 집을 만들어줄 재료들을 사러 가야겠어요. 그래서 마트에 차를 몰고 갔어요. 새우가 이렇게 많으니 새우들이 예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좋은 장식품들을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싶었어요. 물론 수초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보통 페코에서 수생식물을 사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걸 사보려고요. 세상에 가격이 너무 비싸진 것 같잖아요. 이 식물 하나에 12달러라니. 게다가 완전히 죽은 식물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수족관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로와나 개구리, 심지어 이 거대한 플레코까지 온갖 멋진 것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당연히 제가 찾던 것도 있었어요. 어머, 이거 깨졌네. 맙소사, 정말 괜찮은 가격이네. 저기 뒤쪽에 있는 저 큰 접시가 80달러라니. 그래서 직원분들께 필요한 것들을 좀 담아달라고 부탁하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수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모든 걸 깔기가 아주 쉬워져요. 먼저 수초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쿠아 소일을 깔고 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위에 모래를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항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사둔 장식품들을 몇 개 배치해봤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장식품은 스폰지밥 파인애플이었는데 차에서 꺼내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꽤 멋있어 보이죠. 스폰지밥은 물속에 있으니까요. 딱 맞죠. 그리고 방금 사온 수초들을 넣고 물을 채웠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사실 뒤쪽에 있는 이 여과기는 새우들이 스스로 물을 정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하는 거니까 설치해둬 넣어요. 그리고 이 멋진 것도 넣어줘야죠. 이건 불이 들어오는 에어스톤인데 에어스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물속에서 기포를 만들어주는 신기한 장치예요. 게다가 이건 불빛까지 들어오니까 더 특별하죠. 와, 진짜 멋지네요. 이거 더 사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쨌든 이 수조는 이제 완성됐고 우리 새우들을 모두 넣을 준비가 됐어요. 새우가 워낙 많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바로 보이시죠? 수조 구석구석이 새우들의 삶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이 작은 공간을 비워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다음 3가지 먹이를 시험해볼 곳이에요. 다음 먹이는 당근이에요. 하지만 새우들은 생당근은 먹지 않아요. 너무 딱딱해서 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끓는 물에 당근을 살짝 데쳐야 해요. 이렇게요. 몇 분만 데치면 돼요. 당근이 다 익으면 새우들에게 줄 차례예요. 저는 당근을 한 조각 잘라서 수조에 넣어줬어요. 이번엔 새우 사료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새우 몇 마리가 당근을 잠깐 쳐다보긴 했는데 결국 앤 아무도 오래 머물면서 먹지 않더라고요. 얘들아, 채소 싫어하는 거야? 뭐, 당근은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스테이크를 주기 전에 채소 하나 더 줘볼게요. 시금치요. 이것도 살짝 데쳐서 물에 넣어둬요. 솔직히 말하면 시금치도 좀 실망스러웠어요. 영양가도 높고 구글에서 새우가 먹는다고 했는데 전혀 안 먹었거든요. 정말 새우는 채소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쓰레기는 치우고 마지막 먹이로 넘어가 볼게요. 스테이크 한 조각. 한 조각 다 넣으면 물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제 조금 잘라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넣어볼게요. 스테이크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적어도 약간의 반응이 있었어요. 10분쯤 지나니 새우들이 때로 달려들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고기 조각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새우들의 아주 작은 입으로 고기를 조금씩 쪼아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시간 동안 이나 넣어두고 더 많이 먹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어요. 새우는 사료처럼 평범한 먹이를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비싼 애완용 물고기일수록 먹이 주기도 더 어려워지고 행동도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을요. 자, 다음 가격대는 1000달러짜리 해수 산호수조입니다. 네, 혹시 모르셨다면 해수 산호수조는 가장 이국적인 수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호초는 정말 순식간에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달러에 이미 세팅된 산호수조를 사고 남은 예산으로 훨씬 더 멋진 산호들을 채워 넣기로 했어요. 와, 판매자가 보내준 영상 좀 보세요. 벌써 물고기도 많고 이것저것 다 있네요.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차를 몰고 가서 수조를 차에 실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시다시피 꽤 더럽네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보다 훨씬 더러워요. 그리고 안에 물고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져와야겠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와서 수조를 꺼내 넣어요. 자,
여러분, 방금 제 수조에 옮겨 놓았는데 보세요. 안에 물고기가 있네요. 니모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너무 더러워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설치해 볼게요. 먼저 운반할 때 빼놓았던 물을 다시 채웠어요. 그런 다음 히터, 웨이브 메이커, 여과기, 그리고 물론 조명도 넣었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물이 맑아지도록 더 넣어요. 세상에, 어항이 순식간에 생기로 가득 차 넣어요. 말미잘 옆에서 니모가 헤엄치고 작은 새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보였고 심지어 성게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항에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희귀한 발광 산호 같은 게 많으면 훨씬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수초를 샀던 수족관 가게에 다시 갔더니 산호 코너도 엄청 크더라고요. 와, 어떤 산호들은 정말 빛나네요. 보세요. 니모가 산호를 탐색하고 있네요. 산호 하나에 $400 나받았어요. 정말 놀랍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산호 안에는 폴립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생물체가 수천 개나 살고 있어요. 이 폴립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어서 산호를 한 봉지 가득 사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산호는 굉장히 연약해서 다행히 이미 이런 수조가 준비되어 있어서 산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죠. 아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서 봉지 안에 물을 버리고 제가 산 산호들을 넣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기존 수조의 물을 임시 트레이에 조금씩 부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지만 수조 곳곳에 가장 보기 좋을 것 같은 위치에 산호들을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산호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담아둬요. 가장 먼저 움직임을 발견한 건 맨 위에 있는 이 산호였는데 폴립의 작은 촉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산호도 꽤 빠르게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 산호의 폴립들은 이 작은 촉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먹이를 먹는데 곧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 산호들 정말 건강해 보이죠?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만 아직 돋아나지 않았네요. 그냥 놔두는 게 좋겠어요. 그동안 어항 안의 생물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먹이를 줘볼게요. 이런 어항의 물고기들은 브레인 슈림프라는 먹이를 정말 좋아해요. 간단히 말해서 이 냉동 큐브 하나를 물 한 컵에 넣으면 완전히 녹으면서 수많은 작은 새우로 변하는데 그걸 어항에 넣어주면 돼요.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담셀피쉬를 비롯한 어항 속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먹이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니모도 어항을 살 때 같이 들어있던 말미잘 근처에 붙어 있으면서 먹이를 먹고 있네요. 말미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말미잘은 동물인데 촉수에 수천 개의 미세한 바늘이 있어서 소와 물고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수조 안에서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흰 동가리는 말미잘에 쏘는 것에 면역이 되도록 진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 동가리는 다른 동물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미잘 근처에 머물러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수조 안에 작은 집게발로 브라인 슈림프를 먹는 산호새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줄 필요가 없는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유리벽을 따라 이동하며 조류를 먹는 멋진 바다달팽이와 마찬가지로 조류를 먹는 성게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산호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산호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재밌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스프레이 병을 물속에 대고 산호에게 먹이를 뿌려주면 돼요. 폴립의 작은 촉수들이 맛있는 먹이에 반응하며 오므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초록색 폴립과 이 작은 초록색 폴립은 촉수들이 먹이를 잡고 오므려 먹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와, 바다는 정말 멋지네요. 사실 이 수조를 부엌에 설치했는데 말미잘 같은 건 아직 펼쳐지는 중이에요. 하지만 $1000 놔주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수생 애완동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상어를 키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인터넷에서 작은 새끼 상어를 사서 작은 수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심심하잖아요. 저는 크고 사나운 상어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 반대편에 있는 아쿠아틱스 앤 엑조틱스라는 수족관으로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라운 수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민물 가오리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코가 돼지처럼 생긴 아주 멋진 돼지코 거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맨 뒤쪽에는 상어들로 가득 찬 엄청나게 큰 수조가 있었습니다. 와, 이 상어들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수조는 17,000갤런, 약 7,200리터 의물로 채워져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수조 바닥에서 한가롭게 보내는 너스 상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상어 중 하나로 알려진 2마리의 사나운 흑기용 상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상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이라는 직원을 소개받아 여러분께 그 방법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스카이 씨가 이 모든 상어들을 돌보는 일을 맡고 계신 거죠. 네, 여기 흑기용 상어 2마리랑 간호 상어 1마리가 있네요. 와, 정말 멋지다. 전 지금 세상에서
그래서 제일 특이한 애완동물을 키워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상어를 키우는 게 좀 특이한가요? 아니면 멋진 건가요? 확실히 멋지네요. 집에 진짜 상어를 키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수조가 필요한 거죠? 특히 흑기 흉삼어는요. 야생에서 아가미로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네. 특히 흑기용 상어는 아가미로 물과 산소를 공급받으려면 말 그대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그럼 이 흑기용 상어들은 다 자란 건가요? 아니요. 아직 어린 수컷들이에요. 와, 그럼 훨씬 더 커지겠네요. 적어도 2배는 더 커질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 상어들은 2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커지면 뭘 먹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래서 저는 이 녀석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먹이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오늘 뭘 줄지 보고 싶으세요? 네, 봐요. 가져와 보세요. 스카이가 정말 푸짐한 먹이를 가져왔어요. 자, 오늘 상어들에게 뭘 줄까요? 이건 소량의 먹이예요. 새우가 약 900g 정도 되죠. 이건 정말 적은 양이에요. 제가 먹고 싶어도 다 못 먹을 정도예요. 수조에 넣어볼까요? 네, 좋아요. 준비됐나요? 네, 저는 고프로를 켜서 스카이에게 건네줬어요. 스카이는 수조 뒤에서 상어들에게 새우를 주러 갔죠. 스카이가 먼저 손을 물에 첨벙거려서 상어들에게 먹이 시간임을 알리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스카이가 고프로를 물속에 넣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공격적인 검은점 상어들이 바로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삼키려는 듯 고프로 쪽으로 헤엄쳐 왔거든요. 어머, 얘네들이 제 고프로를 먹으려고 해요. 드디어 먹이 시간이 됐어요. 스카이는 수조에 새우를 한 움큼씩 던져 넣었는데 예상하셨겠지만 상어들은 냄새를 맡자마자 새우를 순식간에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와, 이 녀석이 새우를 꿀꺽 삼키려고 하네. 세상에, 내 앞에 새우가 이렇게 많다니. 상어들이 새우에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어. 검은 지느러미 상어가 새우를 먹으려 고 움직이는 모습만 멋진 게 아니었어요. 스카이는 고프로 카메라로 간호 상어를 훈련시켜 수면으로 올라오게 한 다음 새우 조각을 넣어주는 모습도 보여졌어요. 와,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스카이, 제가 본 수생 애완동물 먹이 주는 모습 중에 최고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애완동물 중에 가장 멋진 애완동물 중 하나예요. 고마워요. 네, 정말 신시내티에 있는 아쿠아틱스의 넥조 틱스 수족관의 상어들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멋진 수족관이에요. 근처에 계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굿즈도 잊지 마세요. 오랜만에 새 티셔츠 디자인을 출시했어요. 정말 이지. 이번 디자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멋진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호랑이, 개미, 검은 과부거미, 지네까지. 네, 잘 보이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동물에 대해 뭔가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제 강아지예요. 안녕히 계세요.